찌야, 안녕하세요. 자, 11강입니다. 11강부터 이제 대기와 해양이라는 두 번째 대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고체지구가 끝나고 이 대기와 해양을 찍기까지 뭐 나중에 보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약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학교 일이나 뭐 이것저것 좀 바빠가지고 약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가지고 처음부터 약간 사과부터 하고 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2단원 열심히 찍어 볼게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대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본 개념들을 볼 거고요. 기본 개념이라 하면 뭐 고기압과 저기압, 아니면 뭐 일기 기호, 위성 영상 해석하는 방법, 기단과 전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배웠을 법한 내용이거든요. 아마 뭐 중학교 때도 고기압, 저기압, 기단과 전선 이런 거는 배웠을 겁니다. 약간은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뭐 기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오늘의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을 볼 건데요. 여러분 그 전에 일단 기압이라는 건 공기의 압력이거든요. 공기가 누르는 공기의 압력. 근데 이 기압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감소합니다. 자, 우리가 뭐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거나 하면 귀가 멍멍해요. 그게 주변의 기압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구름은 액체일까, 기체일까? 구름은 여러분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구름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구름은 액체인 거예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은 액체다라는 거. 그럼 대기 중에서 선생님 생기는 물방울은 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는 조금 큰 물방울인 거고 그보다 작은 물방울들이 대기 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 그게 바로 구름인 거예요. 그러면 대기 중에서 어떻게 물방울이 만들어졌느냐? 기온의 감소 때문입니다.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다 보면요. 온도가 응결이 될 정도로 수증기가 응결될 정도로 온도가 낮아져요. 그때 온도를 우리 이슬점이라고 해요. 이슬이 맺히는 온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이제 물방울로 바뀌면서 응결이 일어나고 구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을 볼게요. 자, 일단 고기압이라는 거는요,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높은 거고, 저기압이라는 건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특정한 기압이 뭐 어딘가에선 고기압이 될 수도 있고, 어딘가에선 저기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의 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내 키가 어떤 집단에서는 큰 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집단에서는 작은 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도 상대적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고기압부터 볼 건데요. 자, 왼쪽 그림을 보세요. 우리 저 초록색 잔디밭이 이제 지표면이라고 보는 거고, 그 위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기 덩어리가 위에 이렇게 있는데, 공기 덩어리가 뭐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훅 하고 하강하게 됐어요. 뭐 하강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대표적으로 뭐 냉각에 의해서 공기의 밀도가 커지면 하강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강을 하면요. 선생님이 아까 고도가 높을수록 기압은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고도가 낮을수록은 기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 말은 이 공기 덩어리가 지금 위에 이렇게 있을 때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이 공기 덩어리를 누르는 주변의 기압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기 덩어리가 주변에서 막 이렇게 눌러주니까 훅 하고 압축하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압축하게 된다는 거는 주변에서 이 공기 덩어리에게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높아집니다. 공기 덩어리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공기 덩어리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아까 쌤이 온도가 낮아져서 이슬점에 도달해야 연결된다고 했잖아. 그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는 건 이슬점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오히려 만약에 구름이 있었다 해도 그 있던 구름도 사라질 겁니다. 은결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날씨가 어떻게 되냐? 구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이 없는 날씨를 맑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날씨가 맑아져요. 고기압에서는. 우리가 뭐 평소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뭐 하늘에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 그게 하늘이 좀 예뻐 보이니까 오늘 날씨 진짜 맑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구름이 없는 게 날씨가 맑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아래쪽의 상황을 볼게요. 선생님 이거 펜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아래쪽에 하강기류에 의해서 공기가 모이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 고기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기가 모이면 그걸 또 어딘가로 보내줘야 돼요. 항상 우리 자연은 많이 가진 애가 적게 가진 애한테 나눠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럼 고기압에서 주변으로 공기가 나가야 돼요. 불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불어 나가는 거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주변으로 발산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1번 제목에 가로치고 북반구라고 적혀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북반구의 경우는 고기압에서 공기가 불어 나갈 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시계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가 여러분 시계 째깍째깍 볼 줄 알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화살표도 좀 예쁘게 미리 그려놓으면 좋은데 선생님이 이 수업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곡선의 화살표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못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기압을 보겠습니다. 자, 저기압은요. 여기 공기 덩어리가 이번엔 아래쪽에 있어요. 예상 가시죠? 이번엔 공기 덩어리가 훅 하고 위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인 이유로는 여기가 이제 가열이 되는 거예요. 가열이 되면 공기가 밀도가 작아지니까 훅 하고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이번에 높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원래 아래에 있을 때보다 주변의 기압이 감소하겠죠. 주변의 기압이 감소하겠죠. 주변의 기압이 감소한다는 건 나를 누르는 힘이 감소하니까 내가 훅 하고 팽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렇게 팽창한다는 거는 이번에 밖에서 나한테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밖으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 덩어리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슬점을 도달하면 응결이 일어나게 되고 응결이 일어난다는 건 물방울이 생기는 거니까 즉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이 생기고 우리는 구름이 낀 날씨를 흐린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압은요, 날씨가 흐리고요. 구름이 생기고요. 그 구름 안에서 물방울들이 모여서 물방울의 크기를 키우면 그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흐린 날씨가 저기압인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압은 지금 공기가 위로 불어 올라갔잖아요. 상승기류로. 그러니까 여기 공기가 부족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고기압이 있겠죠. 항상 기압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들어 오는데요. 요걸 우리가 모여든다, 수렴한다 라고 해요. 공기의 수렴. 근데 북반구에서는 이 수렴할 때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우리 어떻게 그려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시계 반대 맞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들어 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이 바람이나 아니면 상승 하강이 좀 암기하기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상승 하강입니다.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하강해야지 아래쪽에 우리 지구과학 원에서는 항상 아래쪽 지상의 상황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래쪽에 공기가 모여 고기압이죠.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류야.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기는 방향 보세요. 어떤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 같은 경우는 상승기류죠?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기는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날씨에 있어서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분 안 좋을 때, 기분이 저기압이야. 뭐 이런 말을 하죠. 요즘에는 막 고깃집, 삼겹살집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이런 말도 붙어져 있어요. 약간 옛날 유행어긴 한데,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요런 말이 붙여져 있거든요. 기분이 저기압. 내 기분이 흐릴 때, 기분 안 좋을 때 고기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의미인 거지. 고기 앞으로 가서 고기를 냠냠짭짭 먹어가지고 내 기분을 좋게 하라. 이런 뜻도 있고 내 기분을 고기압, 이렇게 맑게 만들어라. 이렇게 좀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압은 맑고 저기압은 흐리구나. 기분이 저기압? 기분이 흐리다는 거구나. 이렇게 날씨랑 좀 매치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을 알았는데 이 고기압, 저기압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럼 고기압, 저기압의 종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구름을 그려놨는데 까먹었었네. 방금 구름이 나왔죠. 방금 나온 것처럼 저기압에선 이렇게 구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일기도라는 것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생긴 일기도가 많이 나올 텐데, 우리 지구과학 원에서 나오는 일기도는 모두 다 지상 일기도예요. 지상 일기도라는 건 아래쪽의 일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뭐냐면 모두 다 기압이거든요. 기압. 자, 우리가 평균 해면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하는데 그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상 일기도에서 이 기압의 숫자를 봤을 때 사실 그 1013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1013이 평균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높거나 조금 낮게 숫자들이 나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선들은 기압이 같은 곳끼리 연결한 등압선이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등압선들의 어떤 경향을 보면 우리 여기 지금 고와 저라고 적혀 있는데 적혀 있지 않고 그냥 뭐 A, B라고 적혀 있더라도 여러분 고 여기 보세요. 주변에 비해서 1036, 40, 44, 48, 52 점점점 기압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비해서 기압 높으니까 고기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기압은요. 1004, 1996 기압이 점점점 낮아지죠.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낮으니까 여기가 저기압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바람이란 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선생님이 아까 우리 자연에 서로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적게 가지고 있는 애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될 거예요. 그 고기압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게 되겠죠. 시계 방향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불어 나가게 되고 그게 저기압 쪽으로 이제 불어 들어가는데 저기압에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시계 반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기도가 있을 때 고기압과 저기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바람의 방향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분다. 대략적인 바람의 방향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기도상에서 등압선들의 간격이 조밀하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조금만 이동해도 기압이 팍팍팍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해서 기압의 변화가 심하다는 건 거기에서 바람이 강하게 분다. 풍속이 빠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일기도에서도 고기압과 저기압을 봤고요. 이제 진짜로 고기압과 저기압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기압부터 보면요. 여러분 우리 고기압을요. 이동성 고기압과 정체성 고기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뜻이 다 나와 있죠. 이동성 고기압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하는 계속 이렇게 위치를 자리를 바꿔가는 그런 고기압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보통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다음에 정체성 고기압은 떡하니 한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래 그 고기압이 처음 만들어진 그 위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좀 크게 이렇게 발달하는 게 정체성 고기압의 특징이에요. 자, 이동성과 정체성 고기압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 볼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고기압을 이렇게 뭐 이동하냐 아니면 한 곳에 정체하냐 요걸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한랭 고기압과 온난 고기압으로 나누기도 해요. 자, 요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자, 한랭 고기압은 별명이 키가 작은 고기압이고 온난 고기압은 별명이 키가 큰 고기압인데 요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자, 요렇게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한랭 고기압인데 지금 요 아래쪽에 지표가 있고 여기 등압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기압이라는 건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1800, 600, 400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아래쪽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요 아래쪽 여기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판단하는 건 나랑 같은 고도의 주변 지점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요 1000헥토파스칼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기압이 1000보다 높은 거예요. 근데 같은 고도의 얘 보세요. 방금 지금 이 빨간색 선, 빨간색 점. 얘는 1000헥토파스칼보다 위에 있으니까 1000보다 기압이 낮은 거거든요. 그럼 얘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거니까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위쪽도 볼 건데 위쪽은 지금 내가 여기가 곤지 전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같은 고도인 주변과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나는 400헥토파스칼보다 위에 있으니까 400보다 기압이 낮은 건데 주변은 400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400헥토파스칼보다 기압이 높은 거죠. 그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낮은 거니까 얘는 저기압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고기압, 위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고기압의 어떤 어느 높이까지 고기압이 있냐로 판단을 하면 고기압이 굉장히 낮은 곳까지만 있으니까 키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키 작은 이 애니메이션 넣은 순서를 잠깐 까먹어가지고 이 키 작은 고기압은 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원인을 한번 볼게요. 원인이 얘가 이름이 한랭 고기압이잖아요. 그래서 한랭은 춥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냉각이에요. 냉각. 지표면의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지표면이 냉각이 되면 그 위에 있는 공기도 냉각이 되겠죠. 그럼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공기의 밀도가 커져가지고 공기가 후욱하고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표의 냉각으로 인해 이렇게 하강을 하면 아래쪽은 공기가 모이니까 고기압, 위쪽은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저기압이 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원인은 지표의 복사 냉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고위도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 한랭 고기압의 예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온난 고기압도 보겠습니다. 얘는요. 지금 약간 그 왼쪽에 있는 것과 등압선들의 형태가 다르죠. 등압면들의 형태가. 보시면요. 지금 아래쪽부터 볼까요? 자, 나랑 같은 고도의 주변과 비교를 하면 지금 얘는 1000보다 더 아래니까 1000보다 기압이 높고 옆에 있는 애는 1000보다 위에니까 1000보다 기압이 낮아요. 나는 고기압입니다. 자, 위에도 똑같거든요. 나는 400보다 높은데 주변은 400보다 낮아. 위에도 고기압이에요. 아래 위 모두 고기압이니까 키가 큰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얘는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대기대순환이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로 개념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아직 대기대순환이 뭔지 모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데서 어디선가 뭐 개념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은 대기대순환을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일단은 선생님이 설명은 할게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개념 공부가 처음이라서 못 알아듣더라도 대기대순환 어차피 나중에 따로 내용을 가지고 할 거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뭐 크게 슬퍼할 건 없습니다. 선생님 오른쪽에 대기대순환을 그려왔어요. 자, 대기대순환 우리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각각의 순환세포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위도 30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도 30도에서는 상층이라는 거 요 위쪽이에요. 상층 또는 상공에 공기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고기압이에요. 공기가 모이니까. 그 모인 공기 어디로 가? 모인 공기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지.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래도 고기압인 거예요. 아래 위 모두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얘가 키가 큰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온난 고기압의 경우는 위도 30도. 그러니까 우리 뭐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상공 공기, 상층 공기가 수렴해서 모인 게 하강해서 위아래 모두 고기압이 유지가 되는 그게 바로 온난 고기압이고요. 이 온난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기압의 종류가 뭐 아주 뭐 단골 소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뭐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 개념 공부할 때 요거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둔다라는 생각으로 요것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기압을 보겠습니다. 자, 저기압은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이 있습니다. 온대 열대 누가 더 뜨거워 보여? 당연히 열대가 더 뜨거워 보이죠.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경우는 좀 중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위도에서 발생을 하고요. 열대저기압은 그것보다 낮으니까 우리 저위도죠. 그 중에서도 완전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열대저기압을 다른 말로 태풍이라고 해요. 우리 여름철에 태풍 우리나라에도 오잖아요. 근데 이 열대저기압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긴 하는데 딱 정확히 적도에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열대저기압 강의가 따로 있을 테니까 그때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적도 부근이라고 했는데 우리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적도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적도 부근 바다에서 해상에서 만들어진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저기압의 종류인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은 너무 중요해가지고 아예 그냥 강의를 하나씩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때 자세히 볼 거고 지금은 그냥 예고만 하는 거예요.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C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왼쪽에 한랭전선, 오른쪽에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전선 몰라도 돼요. 다음 강에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등압선이 조밀해요. 우리 태풍이란 거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름도 되게 두껍게 만들어지고, 아까 말했듯이 뭐 바람도 강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하는 게 그런 게 바로 태풍이 되겠죠. 태풍에는 온대저기압처럼 전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은 자세히 따로 배울 거니까 오늘은 그냥 예고만 한 거고요. 자, 이제 종류를 마무리하고 약간 우리가 앞으로 대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배경 지식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기기호인데요. 이거 그냥 마음 편하게 보세요. 자, 우리가 일기도를 보면 일기도라는 건 이제 날씨에 관한 기상 정보를 기록한 지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오늘 뭐 비가 온다, 뭐 풍속은 몇이다 이런 거 다 글로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게 어떤 일기기호예요. 마치 어떤 음표처럼 생겨 있는데 우리는 일단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의 왼쪽에 여기에 일기, 오늘의 날씨를 표시를 합니다. 지금은 찍찍찍 이렇게 가로로 3개의 선이 있는데 요거 내 눈앞을 가리는 안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위에 보면 만약에 그 위치에 점이 하나 딱 찍히면 비가 온다. 이렇게 별표가 찍히면 눈이 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알 표시처럼 찌직찌직찌직 번개치는 것 같죠? 요게 이제 뇌우다. 그 다음에 방금처럼 가로선 3개가 있으면 눈앞을 가리는 안개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에 이렇게 쉼표처럼 있으면 비가 이렇게 살살 내리는 가랑비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세모가 있으면 비가 오도독 쏟아지는 소나기다. 요렇게 그냥 가볍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가 얼만큼 색칠되어 있느냐가 구름의 양이거든요. 말 그대로 운양, 구름의 양입니다.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구름이 없다는 거고 색칠이 많이 칠해 있을수록 구름이 많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뭐가 5고 뭐가 3이고 뭐 이런 거를 암기하지 말고요.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규칙성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속을 볼게요. 여러분 다시 우리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음표 그림 같은 거를 보면 여기서 이 동그라미에 이제 선이 꼬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바람의 방향인 풍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풍향이 어느 쪽으로 있어요? 맞아.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기준을 나누면 지금 왼쪽 위니까 북서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북서풍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 북서쪽에 이렇게 꼬리가 있으니까 북서풍이다. 근데 북서풍이라는 게 뭐야? 우리는 바람에 이름을 붙일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출발하는 곳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 북서풍이 분다는 거, 북서쪽에서 바람이 슝 이렇게 불어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바람은 출발하는 곳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다.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요렇게 바람이 불면 이건 무슨 풍이겠어?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서풍인 거고 요렇게 불면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북풍인 거고 요렇게 불면 이제 오른쪽 아래인 남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남동풍이다. 요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리의 끝에 이렇게 짧은 선들을 그리는데 요게 바로 풍속이거든요. 우리 풍속이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이 짧은 선이 하나 있으면 2m/s, 긴 선이 하나 있으면 5m/s, 짧은 선, 긴 선 2개 있으면 5 더하기 2니까 7m/s, 뭐 이런 식으로 풍속을 표시를 하더라 라는 것도 가볍게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선과 기압은 우리가 전선은 다음 시간에 아예 따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부드럽게 볼록볼록 표시되면 온난전선, 뾰족뾰족 표시가 되면 한랭전선, 볼록뾰족이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폐색전선, 볼록뾰족이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정체전선. 지금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기압은 기압이 높다, 하이에 H로 표시를 하고요. 저기압은 기압이 낮다, 로우에 L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표시하면 요게 태풍이라는 뜻인 거예요. 됐죠? 선생님 여기 찍는 공간이 너무 더워서 잠시 사라져서 선풍기 좀 켜고 오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선풍기를 켰었는데 그 막 바람 소리가 혹시 여기 들어갈까봐 별로 안 더운 것 같은데 선풍기 없이 하자 했는데 지금 너무 덥네요. 잠시 사라질게요. 쏙. 자, 선풍기를 켰고, 그러니까 끊고, 왜냐면 이걸 또 이제 정지하고
다시 찍으면 나중에 편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어가가지고 선풍기를 켜고 왔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사실 물 아니고 커피. 선생님이 보통 요 강의를 밤에 찍었었거든요. 밤에 막 퇴근하고 뭐 다른 일들도 하고 밤에 찍어가지고 항상 좀 피곤했는데 오늘은 지금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오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모닝 커피를 마시면서 찍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볼게요. 요 근처에 있는 숫자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위에 있는 숫자, 일기기호 위에 있는 숫자가 기온이고요. 아래에 있는 숫자가 이슬점입니다. 이슬점이라는 거는 이슬이 맺히는 온도다.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통은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혹시 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불포화 공기라면 기온이 이슬점보다 더 커요. 근데 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기온이 점점 이슬점에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습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기온 이슬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만 알아둘게요.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 있죠. 그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습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기온과 이슬점이 만약에 차이가 0, 즉 같아지게 된다면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구름이 생긴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압을 읽어볼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기압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냥 읽기로는 280 이렇게 읽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압이 280인 건 아니고 요걸 가지고 이제 진짜 찐 기압 숫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평균 해면 기압이 1기압이라고 했는데 1기압이 1014헥토파스칼이다. 요거를 떠올려 주시고요. 이제 기압 읽는 방법을 오른쪽 위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압이 280, 280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맨 뒷자리 0이죠. 0 앞에 소수점을 붙이세요. 그럼 28.0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맨 뒷자리 숫자 앞에다가 소수점을 붙여라. 28.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붙일 건데 그 숫자가 10 아니면 9거든요. 10 아니면 9. 그러면 10이면 1028인 거고 9면 928인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지상에서의 그 해면 기압이 1013헥토파스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1013과 가깝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름 어떤 규칙을 좀 만들어 보자면 지금 28이 있는데 그 28이 50보다 크냐 작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50보다 작다면 10을 붙여라. 그리고 50보다 크다면 9를 붙여라. 지금 28은 50보다 어때요? 작으니까 앞에 10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기압은 1028.0 단위 헥토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기압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있다고 해볼까? 820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건 기압이 몇일까? 앞에다가 점 붙여. 82.0으로 만들어. 82는 50보다 커 작아? 커. 그 앞에 뭐 붙여? 9를 붙이는 거야. 그럼 얘는 982 헥토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압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기기호 해석하는 방법, 요거를 뭐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둬야지 일기도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영상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단독적으로 위성 영상 해석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온대 저기압이나 열대 저기압이나 아니면 뭐 전선에 관한 내용을 물어볼 때 위성 영상을 주고 해석하라 라는 식으로 다른 내용과 함께 위성 영상을 같이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위성 영상이란 거 뭐냐면 인공위성 있죠. 우리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우리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위성을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상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낸 위성들 그런 거 우리가 기상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상위성 영상을 해석하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가시 영상이란 게 있고 적외 영상이란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시 영상은 뭐냐면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건데요. 구름이 있어요. 우리 구름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구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저기 우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이렇게 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지표로 오기 전에 구름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구름에 반사되는 양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태양 복사 에너지에는 가시광선만 있는 거 아니고 자외선, 적외선 여러 가지 전자기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가시광선이 구름에 반사되는 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구름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거를 얼만큼 반사하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게 이제 가시 영상이고요. 그래서 얘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러니까 물방울의 양이 많을수록이죠.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밝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 영상을 해석할 때는 거기서 색이 밝은 게 구름이 두껍다, 색이 어두운 게 구름이 얇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태양이 떠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용하지 못하고요. 낮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외 영상도 보겠습니다. 자, 적외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구름도 나름의 전자기파를 방출할 겁니다. 구름 온도에 맞는 전자기파를 방출할 텐데 그게 바로 적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적외 영상은 그냥 구름이 방출하는 그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있을 때 구름 제일 높은 구름 최상부의 높이를 알 수 있어요.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적외 영상에서 밝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상부의 높이가 높을 때와 낮을 때를 지금 화면에 나눠놨어요. 여러분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는 거는 거기에 온도가 높다는 걸까요? 낮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아까 뭐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산 높이 올라가면 좀 춥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구름 안에서도 그 구름의 윗부분은 구름의 아랫부분보다 온도가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높다라고 하면 온도가 낮은 거야. 온도가 낮다라고 하면 적외선 에너지가 이제 적게 약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높이가 낮아요.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낮으면요, 그거는 온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구름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에 있는 높이 높아서 적외선이 약하게 나오는 거를 밝게 표시하기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낮아가지고 적외선이 강한 거를 적외 영상에서 어둡게 표시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적외 영상에서는 어두울수록 구름 최상부가 높구나. 이게 뭐 충운형인지 저군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최상부의 높이가 높더라. 그 다음에 밝게 나타나면 최상부의 높이가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외 영상은 구름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름은 밤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떤 위성 영상이 나오고 이게 가시 영상이다, 적외 영상이다라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그 주어진 그림이 있고 그 위에도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게 뭐 22시의 위성 영상이다, 혹은 뭐 자정의 위성 영상이다, 이렇게 시간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말한 22시, 밤 10시죠. 자정, 밤 12시죠. 이런 거 모두 밤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영상은 무조건 적외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영상의 종류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낮과 밤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 비교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좀만 힘내세요. 자, 지금 푸르른 잔디밭 위에 구름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두꺼운 구름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구름을 차곡차곡 물방울이 누적됐어요.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와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얇은 구름을 충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저군형 구름이 하나 있고요. 충운형 구름은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각각의 구름을 가시 영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적외 영상으로 봤을 때 이게 밝게 표현될지 어둡게 표현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제일 왼쪽에 있는 저군형 구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가시 영상에서 어때요? 자, 우리 가시 영상에서는 구름의 두께만 보는 거거든요. 두께가 두꺼우니까 밝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께는 다 얇아요. 그러니까 높이와 무관하게 가시 영상에서 어둡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외 영상. 적외 영상 구름 최상부의 높이를 뭐라고 했죠? 구름 제일 높은 곳의 높이, 높은 곳의 높이, 높은 곳의 높이를 보니까 1번과 2번은 높게 있네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적외 영상에서 밝게 나타나고요. 마지막에는 이 최상부의 높이가 낮으니까 적외 영상에서 어둡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같은 시각에 촬영한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동시에 놓고 보면 구름 최상부의 높이도 알 수 있고 구름의 두께도 알 수 있으니까 정확히 이게 뭐 어떤 구름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오늘 대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 근데 이 대기 문제가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가 많아요. 암기를 바탕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을 배우더라도 이런 기본 개념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쉬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하니까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단과 전선이라고 약간 어떤 기본 개념들을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기단과 전선, 다음 시간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11강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며칠 구호를 정했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제 지구 부셔라는 요약 강의를 올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지구 부셔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그게 좀 재밌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부셔!